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시장은 보합 출발 후 처음에는 조금 버티는 듯 했으나 외국인이 선물을 매도하면서 지수가 하락을 했고 해외 시장은 지역별로 다른 흐름을 보였습니다. 영국을 포함한 유럽 증시는 변동성만 떴을 뿐 굉장히 강했죠. 미국, 특히 나스닥은 반대로 의외의 눌림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대가 컸던 것은 춘제 연휴를 마치고 개장한 아시아권 증시가 줄창 하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시장 분위기를 꺾어 놓은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시장 꼭지 찍은 것인가 라고 한다면 결론은 아직은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대응 전략까지 이야기해 봅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지난주 금요일 야간 선물 시장에서 미국 증시가 고가를 찍고 눌려서 마감을 했고, 그러면서 우리 시장 또한 약간의 불안감을 갖고 출발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짧은 매수세가 들어오기도 했는데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가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기관들 또한 위클리 콜옵션을 강하게 매도한 등 이번 주는 조정이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선물 베이시스도 약세를 보였고 오전장이 눌림이 나온 동안에는 시장 베이시스가 이론 베이시스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프로그램 차익 매도도 나왔고요. 또 비차익 매도는 장막판까지 무려 2,800억이나 나왔는데요. 물론 동시효과에는 외국인들이 현물을 매도하던 걸 싹 걷어내면서 매도 물량이 좀 줄어들긴 했는데, 이와 같은 간만에 의미 있는 수량이 현물 매도가 나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옵션 시장에서는 콜옵션에 대한 대량 매도가 쌓이면서 종합주가지수 2,500 이상은 이번 주는 안 돼 이런 심리가 생겼어요. 그래서 지수가 간만에 선물로 5포인트대 하락을 했지만 의외로 풋옵션 미결제 약정은 그렇게 많이 늘진 않았습니다. 이것은 오늘의 조정이 자연스러운 조정인 것이지 여기서 더 밀린다 하더라도 풋옵션이 폭발하거나 그 정도의 수준의 하락은 나오긴 어렵다 이런 인식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조정으로 그동안에 콜옵션 미결제가 가득 몰려 있었던 325에서 320 그런 구간에서의 미결이 어느 정도 풀렸고, 풋옵션 또한 320에서 310 그러니까 굉장히 아래쪽으로 좀 열린 거죠. 이 구간이 미결이 풀리면서 하락으로도 박스권, 상승으로도 박스권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선물 미결제 약정은 조금 의외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외국인들이 장중 선물 매도를 4,000원 넘게 때렸던 것을 종가 직전에 싹 걷어버렸어요. 이러면서 장중 선물 미결제 약정의 증가는 1,400 계약에 미치지도 못했는데요. 외국인들은 장중에 진입했던 현물 순매도도 모두 정리했죠. 이것은 아직 시장이 본격적인 하락장 전환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런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냥 그동안에 워낙에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이번 주에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번 주 음봉, 다음 주 음봉 계속 이런 식으로 음봉이 쌓이고 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장의 조정에 대해서 두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우선 오늘 아시아 세션에서 중화권 증시가 이 춘제 연휴를 마치고 개장을 했어요. 근데 이들의 입장에서는 연휴 내내 해외 시장이 상승한 것을 반영해서 강력한 갭상승 출발을 했는데 본토 투자자들이 이것을 차익 실현의 기회를 삼아버렸죠. 그래서 고점에서 의미 있는 음봉이 나왔습니다. 시장이 추가 상승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했던 쪽에서는 조금 실망스러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더 긴 관점에서 보면 자연스러운 차익 실현 그리고 기간 조정으로의 전환이기 때문에 저는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그동안의 시장이 강세를 선도해뒀던 어떤 중화권 증시가 눌렸다는 것은 아시아 이머징 인덱스에 대한 부담감으로 다가올 것이고, 이것 또한 우리 증시에는 부담이 되겠죠. 그래도 아직 추세 하락으로 전환됐다 보진 않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 증시는 거의 빠지지 않았어요. 계속 고점에서 잘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BOJ 이슈가 여전히 남아있긴 하지만 어떻게든 수면 아래로 묻어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은 아직까지는 지금 글로벌 증시가 한꺼번에 고꾸라질 상황, 이것은 아니라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이제 유럽 세션으로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개장 초만 해도 약간 눌려서 출발을 한 데다가 장중 매도가 꾸준히 나오면서 드디어 유럽도 조정인가 싶었는데요. 여러 차례 이야기했듯이 유럽 증시는 한번 기간 조정에 들어가면 아주 징글징글하게 기간 조정이 나오지 가격 조정은 잘 안 나오곤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럽 증시가 많이 올랐다고들 하지만 냉정하게 따져보면 이 코로나 시기에 좀 오르려고 했던 것이 한 1년 전에 그 러우 전쟁 생기면서 다시 두드려 맞았죠. 그래서 상당히 제한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버슈팅이 애당초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부터 시작해서 올해 초까지 굉장히 빠르게 유럽 증시가 올랐죠. 그렇다 해도 그동안에 제한되었던 상단까지만 올라간 것에 불과해요. 결국에 장중 조정을 마치고 미국 본장 시작할 무렵에는 약보합 수준까지 유럽 증시가 올라갔고, 또 미국이 나스닥 중심으로 제법 강한 조정을 받는데도 유럽 증시는 전혀 빠지지 않았어요. 심지어 영국 지수는 아예 플러스가 나기도 했습니다. 여하튼 1월 들어서 나타난 상승세는 유럽은 기간 조정으로 잘 소화해내고 있다, 이런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채권 시장은 살짝 흠집이 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 그 ECB에서 조금 더 호키시한, 그러니까 연속된 50bp 인상을 기대하는 심리로 인해서 유로존 국채가 살살 눌리고 있죠. 그러면서 독일, 이탈리아 국채 스프레드가 살살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채권 시장에서 고민하는 것은 미국과 유로존이 채권 스프레드, 그러니까 독일, 이탈리아 채권 스프레드 말고 미국과 유로존이 채권 스프레드가 과연 좁혀질 것인가, 이거예요. 유로존은 지금 뭐 아직은 물가 꺾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죠. 그리고 뭐 라가르드는 계속 호키시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은 이거 고용 지표도 살짝 꺾이는 거 아닌가? 물가는 뭐 당연히 MOM으로 지금 부러지고 있고요. 그래서 피부 기대감 막 있고, 이렇게 유럽과 미국이 상황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번 FOMC는 그 다음날에 있을 22에 모든 흐름이 뒤바뀔 수 있다, 이런 가정하에 베팅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FOMC 당일이 기자회견에서 파월이 아무리 뭐 비둘기 연설을 해갖고 채권 가격이 뛰어는다 하더라도 다음날이 22에서 우린 미국 눈치 안 보고 계속 금리 인상 밀어붙일 것이다, 이러면 어쩔 수 없이 채권 매수분이 되돌려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통화시장에서도 엇갈리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우선 유럽 세션 개장과 함께 유로화가 나름 강하게 반등을 했어요. 뭐 스페인 소비자 물가지수가 강하게 나왔다고 해서 유로존이 긴축 세게 할 것이다, 뭐 이런 논리로 올랐다고 하는데, 저희 판단로는 전형적인 숏커버였던 것 같아요. 장중에 여러 차례 상승 시도가 이뤄졌지만 결국 미국 본장 들어서는 월말에 이 달러 실수요자들에 의해서 유로화를 포함해서 대부분이 비달러 바스켓들이 두드려 맞았는데, 이것이 실수요자들에 의한 것으로 보는 이유는 채권 시장은 장중의 흐름, 그러니까 기존의 논리, 긴축 기조는 변함이 없다, 이런 흐름을 계속 이어갔기 때문이에요. 상품 시장에서는 정말 답없는 천연가스가 계속 하락 중이고, 기름과 구리 또한 아시아 세션에서 중화권 증시가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흐름을 보이자 조정을 시작했습니다. 다만 유럽 세션에서는 그야말로 아주 징그럽게 버텼는데요. 유럽 세션 마감 후에 이 커맥스 세션 들어와서는 본격적인 스탑로스가 나오면서 구리도 마이너스 1%대, 그리고 기름도 마이너스 2% 가까운 하락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유가의 하락에 대해서 뭐 뉴스플로로는 중국이 충제 기간 내에 소비가 예상한 만큼 증가하긴 했지만 뭐 서프라이즈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뉴스에 팔아라, 이런 식으로 차익 실현이 나왔다고 보는데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면 기름이 만약에 1월에 이 텍사스 기준으로 $80라는 고점을 형성하고 밀린 것이다, 이러면 2월 초에는 상당히 큰 눌림이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기름이 눌린다는 것은 오펙 플러스가 이 종이 호랑이가 되고 리오프닝 기대 중국 이것도 소멸되고 하면서 매수세가 사라지면서 언더슈팅이 나온다, 이건 건데, 기름 풋옵션을 잘 보면 살짝 살아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살짝 긴장이 됩니다. 어쨌든 전일이 원자재 가격 조정은 그냥 차익 실현 그리고 기술적 조정, 요게 겹치면서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세션은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유럽 증시가 장중 조정을 마치고 미국 본장 개장 전에 제법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오르지 못했어요. 뭔가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약했는데, 본장 개장 후에는 다우지수 중심으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초반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몇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죠. 우선 유럽 증시가 반등을 했다고 하지만 유럽의 지수 변동성은 4% 가까이 상승한 상태에서 전혀 빠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미국 또한 다우지수는 막 플러스가 나올 정도로 초반에 반등을 했죠. 나스닥도 초반에 나름 반등을 했어요. 그런데 변동성은 거의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개별 종목이 차익 실현성 매도를 예견할 수 있는 것임과 동시에 이번 주 수목에 있을 FOMC 이벤트, 그리고 ECB 이벤트, 그런 것에 대해서 변동성 매수로 해지를 하려는 그런 수요가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되면 장중에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또 하나 이상한 점은 이 은행주를 비롯해서 초반에는 1월에 선도하던 종목들이 나름 강했어요. 그리고 유럽장 마감할 때까지만 해도 시장은 뭐 그냥 잘 버텼어요. 그래서 도지가 나올까? 뭐 이런 정도로 봐도 될 상황이었는데,
유럽 마감하고 나서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매도가 쌓이면서 지수가 눌렸습니다. 물론 받침 매수세도 꽤 많았어요. 그러나 매도가 더 강했고 그러자 결국에 장 마감 무렵에는 장중 매수자들이 손절매가 나오게 됐습니다. 어제 멤버십 회원들께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되면 글로벌 증시 중 12월의 월봉을 1월에 모두 감싸는 데 성공한 시장, 그리고 그렇지 못하는 시장이 나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것이 2월 들어서 퀀트펀드들한테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물론 퀀트펀드가 모두 동일한 전략을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추세 추종 전략이다. 그러면 기존의 강세를 보였던 유럽 그리고 아시아 증시에는 계속해서 롱 포지션을 애드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퍼포먼스를 보였던 미국 증시, 특히 나스닥에는 또 한 번 매도세가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우려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 거래도 중요하지만 1월 31일이 마감이 어떻게 끝났는지가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여하튼 나스닥은 1월 31일 거래를 종가에 어떻게든 땡겨서라도 플러스로 마감시킨다면 2월이 조금 편안해진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입니다. 개별 종목을 보면 딱히 눈에 들어온 종목은 없는데 모더나와 같은 바이오 종목들이 계속 힘이 빠지는 것 같아요. 이게 지난 분기까지 계산을 하면 거의 더블 가까이 났죠. 그래서 아무래도 차익 실현이 좀 나온다고 보고 있고요. 또 쉐브론, 얘가 지금 이틀 연속 강하게 두드려 맞고 있는데 기름 주식이 연일 얻어맞는 것은 단지 유가가 하락해서뿐 아니라 이 바이든한테 좀 미움을 좀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오늘의 흐름은 차익 실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변동성은 20포인트대에서 갭 상승해서 계속 움직였어요. 지수가 이 초반 반등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변동성은 전혀 빠지지 않았습니다. 변동성 선물과의 스프레드가 거의 백오데이션 수준까지 좁혀졌어요. 그래서 시장은 하루 정도 더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미국 시장에 대한 롱 포지션은 어쨌든 이번 만기 이후에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ECB를 기점으로 유로존 주식에 대한 콜옵션을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그냥 미국은 이 버려야 되나 싶기도 합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기간 조정에 들어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가파르게 올랐으니까 가파른 조정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러나 다시 종합주가 지수 2400 깬다든지 이런 거친 하락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시황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위쪽, 그러니까 2500선은 닫혀버렸기 때문에 해지 목적으로 콜옵션 매수한 것들은 정리를 하고 아래쪽을 좀 더 열어두되 선물 매수 포지션은 먼 외가격이 콜옵션 매도를 계속 붙여서 해지를 해서 기간 조정에 대비할 것입니다. 물론 옵션 만기주를 앞두고는 모두 포지션을 치워서 이번 월물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오지달러 매도를 좀 잡을 계획인데 상품 가격이 조정을 보이고 있는 것에 비해서 오지달러는 거의 눌리지 않았어요. 물론 오지달러의 강세가 완전히 마무리됐다고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호주 내부의 이 경제 지표들이 여전히 강해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아직도 MOM으로 증가 중이고 소매 판매도 아직까지는 강합니다. 하지만 ECB가 긴축 강도를 유지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상품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상품 통화들은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이 과하게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러셀 매도인데 이거는 포지션으로 계속 가져갈 건 아니고요. 러셀이 지금 베타가 큰 종목들이 포진해 있죠. 그래서 월말에 좀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전일도 개장 초에 강하게 당기면서 숏을 잡는 것을 좀 망설이게 했죠. 그래서 여하튼 아직까지는 추세 하락으로 전환 보다는 그냥 장중 조정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레버리지 관리하면서 포지션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번 주의 이벤트는 수목금에 몰려있죠. 그래서 주 초에는 최대한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서 소심하게 대응하시길 권하겠습니다.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